아까 그 따님이 그 컴퓨터 기증 받은 것, 그건 따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따님이 회사 소속되어 명의로 있는 회사 명의로 예, 그 동아리 단체가 보육원에다가 한 받았다. 겁니다. 예, 동아리 영수증도 단체가 받은 것이다.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제 나온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혐의 없음 처분 받으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난 몇 년간은 그 윤석열 다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를 바꿔서 한동훈 후보자 지금 찍어내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동의안과 지금 그 후보자의 임명도 지금 연계를 하려는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정부 초반이나 그 이전에 대기업 수사나 정치인들 수사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고요. 그런데 제가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을 했을 뿐인데 네. 저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진 것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결국은 이 조국 그 당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수사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이후에 지금 후보자가 채널A 사건의 피의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년 동안 4번의 좌천을 하셨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12번째 만에 그 혐의 없음 처분 결재를 12번째 올린 끝에 혐의 없음 처분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통상적으로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사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법무부 장관이 물론 수사 지휘권은 없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검찰의 또한 법무부의 그 떨어진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예. 그 후보자가 그 낸 저 답변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은 결국은 그 살아있는 그 권력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서민을 구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번째 PPT 좀 보고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2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목도한 것은 바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미명하에 이루어진 권력 수사 무력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수사를 보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도 결국은 중간에서 스탑이 됐고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것은 거의 그냥 증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것도 중간에서 지금 스탑이 됐고요. 뭐 오늘 또 뭐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산자부 통일부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런 것이 지금 다 이제서야 수사가 진행되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재명 전 그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장동의 실체다.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소환조차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공범들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50억 클럽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에 몇 발자국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밝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또한 권력을 참탈한 이러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검찰 개혁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게 안 되는 것만큼이나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제도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겠어요?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 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 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 후반에 봤듯이 저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정말 전가의 보도였는데요.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검찰 수사를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게 법에 맞고 한다면 그게 정권의 유불리랑 관계없이 인사에서 이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검찰 그래서 저는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법사에서 본 그 검찰의 인사는 정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권력 수사를 하는 사람은 지금 좌천이 됐고요. 또 권력 수사를 뭉개는 사람이 오히려 영전을 하는 희한한 결과를 제가 2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 평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제 검사장 인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검사 인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편을 든다고 해서 영전을 하고 또 상대편을 짓밟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 편을 오히려 더 그 반대라고 해서 좌천하는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제대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그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음 물어볼 건 많습니다만 다음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